다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 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씨 안녕, 어서오고. 화요일 밤이에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이니까 죄송합니다. 방송 키자마자 제정신이 아니구만. 오늘 그래요. 일단 네, 다들 저녁은 먹었습니까? 저녁들은 맛있는 거 먹었습니까? 저는 뭐 평범하게 평상시대로 저녁밥을 먹고 조금 쉬다가 네, 방송을 켰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낮에 아까 오후였죠? 오후에 트위캐스팅으로 잠깐 방송을 했다고 해야 되나? 방송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수다 떨려고 잠깐 트위캐스팅 켰었죠. 어, 오늘 낮에 이제 회사 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했는데 다행히 뭐 이제 어디 출근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재택으로 이제 가볍게 뭐 이렇게 작성하고 뭐 하고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하고 나서 찌뿌둥하더라고. 좀 몇 시간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중간중간에 물론 뭐 일어나기도 하고 나갔다 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확실히 앉아만 있었다 보니까 조금 뻐근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 운동도 못 했었는데 나가서 운동 겸 이렇게 산책이나 하고 올까 하고 나왔는데 나가면서 뭔가 그냥 나가기 심심해가지고 트위캐스팅을 켰었습니다. 간만에 또 트위캐스팅으로 수다 떨면서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트위캐스팅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에어팟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 요즘 사실 다른 일상생활 할 때는 에어팟의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고 있거든요. 에어팟이 딱히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트위캐스팅 같은 거 할 때 계속 핸드폰을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게 낫나 싶기도 하고요, 에어팟이.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도 하다. 트위캐스팅을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채팅 치는 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들고 있어야지 채팅 올라오는 걸 보고 대답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은 또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에어팟이 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나 그 에어팟을 끼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에어팟뿐만 아니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시겠지만 저처럼 한번 잃어버리고 나서 안 사고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이 불편한 걸 잘 못 느껴요. 딱 하나 뭐 불편하다? 그러면은 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를 대중교통을 이제 좀 장시간 이용해야 할 때 그때 좀 불편하긴 해요. 좀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라도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때우면 조금 괜찮을 텐데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으면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아무래도 뭐 지하철 안에서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를 크게 소리를 틀어놓고 들을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럴 때 하면은 좀 편한 것 같긴 한데 유선 이어폰 그래서 내 유선 이어폰을 하려면 사야 돼 결국엔. 그 알죠? 아이폰은 그 일정 모델 이후부터 이제 유선 이어폰이 밑에 그거 꽂는 그걸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충전 단자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것도 사야 돼. 라이트닝 포트로 꽂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제가 원래 갖고 있었는데 저 물건을 제가 좀 아껴 쓰는 편이라 그런 거 고장 잘 안 내거든요. 네, 어머니가 청소하시다가 청소기에다가 그냥 후루룩 해가지고 망가졌어요. 근데 그때는 어차피 제가 그
에어팟이 있었어가지고 괜찮아요, 됐어요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그 이후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에어팟을 제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작년 에어팟을 언제 잃어버렸지? 작년 초에 잃어버렸었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작년 중순이었나 보다. 작년 여름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잃어버렸는데 거의 1년 다 됐어. 이제 잊어버린 지. 사실 지금 사려면 살 수 있는데, 뭐라 그래야지?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가지고 지금 안 사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 중이에요. 이어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잃어버리고 나서 진짜 불편해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지하철 탔는데 유튜브를 못 봐. 미쳐버릴 것 같아. 막 길 걸어가는데 음악을 못 들어. 미칠 것 같아.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부터 이제 제가 시험 공부 막바지 기간이 돼가지고, 시험 공부하느라 사실 바깥에 거의 안 나가거든요, 그때는. 그러기 시작하니까 일단 집에서 이어폰을 낄 일이 딱히 없죠. 껴도 컴퓨터 하면서 끼니까, 에어팟으로 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시험 끝나고 잠깐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이 꽁으로 하나 잠깐 들어왔었어요. 꽁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상태가 좋지 않은 거기는 했어. 그럼 그걸로 잠깐 끼다가 이게 또 그것도 고장이 났죠. 금방 상태가 안 좋았던 거가 꽁으로 생겼던 거다 보니까. 그것도 한 달 썼나 한두 달 썼나 그랬다가 고장이 난 게 말? 작년 말이었나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그랬어요. 또 그게 또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에이 몰라, 뭐 평상시에 잘 쓰지도 않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없이 지내기 시작하니까, 또 이게 없는 대로 그냥 뭐 그냥 저냥 뭐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웃기긴 한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긴 한데, 이제 제가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바깥에서 우리 돌아다니다가 통화 오면은 사실 에어팟이 있고 없고 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에어팟이 있으면 사실 통화도 사실 되게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에어팟을 하나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에어팟 프로냐 아니면 그냥 에어팟이냐를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귀에 꽉 끼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프로가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프로가 뭐 노이즈 캔슬링이나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참 좋은데, 굳이 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사게 되면은 일반 에어팟을 살 거니까, 에어팟 3세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에어팟 3세대를 쓸까 싶어요. 커널형 절대 못 쓸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또 그냥 쓰지. 그치? 아니 지금 나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방송할 때 쓰고 있는 것도 커널형이니까 노캔 없는 삶 돌아갈 수 없다고? 그 정도야? 노이즈 캔슬링 그 정도야? 모르겠어. 사실 나는 노이즈 캔슬링을 안 써봐서 그런가? 노이즈 캔슬링 하면은 그 어떤 느낌이에요? 리얼로다가 어떤 느낌인데? 그 말 그대로 끼고 있을 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키면은 바깥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설명할 게 없다고? 진짜 주변 소음이 완전히 차단이 된다. 그 원리가 뭐지? 어떻게 그렇게 바깥 소리를 차단하는 거지?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 바깥 소리를 차단하는 걸까? 몰루? 몰루? 어쨌든 키면은 바깥 소음 완전 차단. 근데 그렇게 이어폰 끼고 있으면은,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하고 끼고 있으면 주변에서 누가 불러도 모르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이렇게 베니 씨 이러고 부르면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가?
또 잘 들리나 그런 건? 안 들릴 것 같은데 나는. 근거리에서 좀 크게 부르면 들려요. 그럼 귀에다 갖다 대고 베니씨 이래야지 들린다는 거 아니야? 이래야지 들린다는 거 아니야? 홍시씨 막 이래야 들린다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귓속말하듯이 다가와야지 되는 건 아니고. 아 그렇군요. 노이즈 캔슬링이라. 아 저도 물론 사실 커널형 쓰면 써요. 뭐 크게 불편해하진 않는데 장시간 커널형 끼고 있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아서. 어. 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프로 괜히 또 다시 생각이 들지. 좀 멀리 있는 친구 부를 때 누구야 하잖아요. 그 정도 소리 부르면 들릴걸요. 아 좀 이렇게 좀 크게 부르면은 들리는구나. 크게 소리를 내면 들리나 보구나. 근데 이제 자질구레한 소음들이 다 차단이 되는 건가 보구나. 아 그러면 안 들리겠다. 저기요 하고 이렇게 뒤에서 살짝 저기요 이러면 그런 건 안 들리겠다. 누가 좀 이제 어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제 누가 뒤에서 내가 만약에 뭐 그런 거지. 길을 가다가 실수로 가방에다가 지갑을 넣었는데 빠진 거야. 지갑이 툭 떨어졌는데 뒤에서 누가 저기요 이렇게 하면 안 들릴 수도 있겠다. 기척으로 알았지 아마. 노캔 켜고 다니다 보면 뭔가 그 쎄한 느낌이 생겨요. 육감이 발달해요. 아 사람이 누군가가 다가오거나 이렇게 기척이 느껴지는 뭐 무림 고수야? 노캔을 통해서도 무림 고수가 되는 거야? 근데 약간 그런 거 있기는 해 진짜로. 나 옛날에 그거 있었다. 아 진짜 그거 이거 되게 웃긴 얘긴데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조금 그게 심했어요. 고등학교 때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걸리면 1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해 종업식 날 줬어.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뺏기면은 그 다음에 2월 달에 받는 거고 12월 달에 뺏겨도 그 다음에 2월 달에 받는 거야. 우리 학교가 그랬었어. 좀 과했지. 당시에 그 어떤 학교도 그딴 짓은 안 했어. 뭐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다 걸리면 선생님 뺏어서 뭐 일주일, 좀 심한 데가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우리 학교는 어느 정도였냐면 쉬는 시간에 내가 들고 있는 거를 선생님이 보잖아. 너 핸드폰 갖고 있네? 내놔. 그러고서 그 다음에 2월에 줬다니까.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핸드폰을 그냥 학교에 갖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뺏어서 2월 달에 줬어.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 중에 핸드폰을 막 몇 개씩 막 그 공기계로 해가지고 몇 개씩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뺏겨가지고 새 공기계 받고 갖고 와서 하다가 또 뺏기고 새 공기계 가지고 와서 또 뺏기고 그래서 2월 달에 막 4개 돌려받고 막 이런 애도 있었어 진짜로. 이게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얼마 안 된 과거거든요 고등학교가. 근데 그때 그랬어.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 애들 불쌍하다고 무슨 핸드폰도 못 갖고 다니게 하냐고 무슨 어 쌍팔년도 시대냐고 막 그럴 정도로 우리 학교가 좀 심했었거든.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진동 소리도 안 되는 거야. 수업 중에 진동 울렸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가방 뒤졌어. 반 전체 가방을 뒤졌었어요.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제 핸드폰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진동도 안 울리게 무음 모드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완전 무음 모드로. 그럼 이제 진동도 안 울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 이제 동복 입으면은 마이라고 이렇게 위에 자켓 입잖아요. 자켓 입잖아. 마이 자켓. 그러면은 왼쪽 안주머니에 이제 핸드폰을 넣어 놓는 거야. 그러고 책상에 이렇게 양쪽 팔꿈치를 이렇게 기대서 앞으로 이렇게 좀 기대 앉아요. 그러고 나서 왼쪽 안주머니로 이렇게 오른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쓱 하면은 자켓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앞에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자세인데 사실은 그 안주머니 안에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안 걸리려고 그 짓거리를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림판을 잠깐 보여줄까, 이거? 그림판으로 보면은 딱 이해가 될 거야. 화면 좀 바꿀게요. 그러니까 에바니 노래신지 약간 그런 비슷한 자세지, 그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책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학교 책상이 이렇게 있고,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하는 거지. 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해졌다. 어깨 이렇게 돼가지고 팔을 이렇게 하겠죠. 이런 자세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연필 쥐고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들 하잖아. 어? 근데 이제 이 그 동복 자켓이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이라 그래요. 사람 기준으로 왼쪽? 저 한복같이 돼버렸는데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 면이 이렇게 자켓이 있다고 치면은 또 이상하게 그렸다. 이렇게 자켓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 한복도 그렇지만 정장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카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단추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게 단추를 잠그고 있어도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벌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으로 이 안쪽에는 안주머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장 안주머니처럼. 그러면은 아까 이 말한 요 이렇게 책상을 팔꿈치에 기대고 있는 자세에서 저 벌어지는 틈으로 오른손을 넣어서 안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쪽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좀 고개 숙이고 책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단 말이야. 시선이 뭐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우린 그러고서 저 안주머니 속에서 이제 한 손 오른손으로 막 문자, 카톡 이런 거 보내고 막 이런 게 이제 우린 숙달이 돼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한 번 뺏기면은 무조건 2월 종업식 날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뺏기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보이기만 해도 뺏었단 말이에요. 보이기만 해도. 하면 무조건 2월 달 그때까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도 들리면 안 되니까 소리도 없고, 당연히 소리도 없고, 진동도 당연히 없고, 모든 게 없는 무음 상태로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무음이잖아. 완전 무음이야. 아무 소리도 안 나. 이 핸드폰은 진동조차 울리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핸드폰을 몰래 쓰고 있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 이 가슴 쪽에서 뭔가 뭐랄까? 그 전기라고 하기 전자파의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이 그 안주머니 쪽에서 전자파의 느낌이 웅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 하는 그 느낌이 있어 뭔가. 그러면은 어? 이러고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보잖아? 그럼 진짜로 뭐가 왔어. 답장을 해. 답장을 해. 그러고 다시 안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또 공부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뭔가 이 가슴 안쪽팍에서 붕 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 전자파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 느껴져. 그럼 또 설마 이러고서 이렇게 해서 또 봐. 그럼 딱 진짜 왔어.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모두가 이 스킬이 있었어. 모두가.
가지고 너도 그래? 나도. 그러면서 막 야 나도 막 이러면서 막 다들 똑같이 그러는 거야. 다들 비슷하게 저자세로 이렇게 했거든요. 한두 명이 이제 저자세가 되게 안 걸리고 좋다 해가지고 퍼져가지고 다들 저자세로 이제 핸드폰으로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안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누구는 따뜻한 느낌이라 그러고 누구는 전자파의 느낌이라 그러고 누구는 뭔가 이렇게 진동이 분명 안 왔는데 진동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보면은 진짜 딱 와 있는 거야. 어 따뜻한 느낌 아니 감성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열기 정말로 그런 감성 아니고 그냥 이과 다 죽었으면 좋겠다의 그 느낌. 뜨거워졌다. 열기가 느껴진다 이거. 어 그러더라고. 나도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뭔가 이렇게 뭉 하는 나한테는 웅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소리가 나는 게 아닌데도 내 가슴팍 안쪽에서 웅 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은 왔나 보다. 그리고 보면 진짜 와 있어. 신기했어. 어느 날부턴가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 학교 애들은 저 핸드폰이 무음이어도 무언가가 오면은 알아챌 수 있는 능력들을 그렇게 보유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학교의 웃긴 이야기였어요. 근데 진짜 우리 학교 너무 심하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 어떻게 그러니까 뭐 내가 차라리 그거를 뭐 수업 시간에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뺏는다 이러면은 이해를 해. 어, 종업식 날 자체도 너무 심했지만 솔직히 수업 중에 하다 걸렸어. 그래서 뺏어서 종업식 날 돌려줘. 그랬으면은 우리 학교 좀 빡세다 이러고 말았을 거긴 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정말로 그냥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손에 들고 있었던 거야 내가. 걸려? 그럼 뺏어가. 그리고 2월에 줘. 어. 혹은 수업 중에 누가 이제 실수로 진동 모드로 해놨어. 근데 수업 중에 진동이 우웅 하고 울린 거야. 빼서 반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가방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래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찾아내서 2월에 줘. 너무 좀 과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솔직히 수업 중에 하다가 뺏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학교는 그런 학교들 가끔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 수업 중에 하다가 뺏기면 1년 뺏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니네는 하다가 뺏긴 거잖아. 우린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뺏는다니까 걸리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학교 쓰레기라고 애들이 막 그딴 학교를 왜 가지? 말면서 쓰레기 학교네 막 이러면서 막 아무리 생각해도 종업식은 너무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하지 맞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그때 당시에 학교가 그랬으니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제 뭐랄까 선생님들의 파워가 막 죽어 있다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코도 안녕 오랜만 어서 오고 들어와서 자리 앉고. 뭐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이 파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선생님들이 막 애들 후드려 패고 막 이러던 시기니까.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코더님한테 바톤 터치하고 항역하러 다녀야겠다. 너무 솔직하게 다 대놓고 얘기하고서 게임하러 가는 거 아니니? 너무 대놓고 얘기한다 야. 요즘 너무 바빠요. 헐 내 손에 바톤이. 교수님이라면 이해해 주시겠지. 에이 그래 다녀와. 모코코 때는 항협 많이 하면 좋지. 난 안 했지만. 항협 귀찮아. 뭐가 그렇게 바빠 요즘 코더 뭐가 그렇게 바쁘니? 중간고사는 끝났을 거고 중간고사는 전에 끝났잖아. 아닌가? 또 고등학생은 다른가? 대학생들은 보통 4월 달에 다 끝나니까. 그치? 중간은 이미 끝났을 거고.
축제? 축제는 보통 10월 아니야? 고등학교들 축제는 10월 막 이럴 때 하잖아. 수행이랑 자격증 시험이랑 대회 준비. 자격증이랑 대회? 생각보다 훨씬 학생 같은 이유로 바쁘시. 아니 학생 같은 이유가 아니라 학생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저기. 저희 고등학교 3학년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학생 시절 청소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렇긴 하지만 이맘때 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맘때? 그러게 고등학교 5월 달은 보통 뭐 하나 잘 모르겠네. 나는 수행평가 많이 했던 것 같아. 5월 달에 고등학생 때까지는 많이 쉬잖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렇게 많이 쉬잖아요. 가정의 달이다 보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많았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5월 달에는. 저 나름 성실한 학생인데. 너무 노는 것만 생각했다. 맞아요. 5월 달에는 수행평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 근데 자격증?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어? 대회는 또 무슨 대회야? 사실 현역 여고생 때도 놀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나는 동아리 활동하느라 바빴는데 동아리밖에 안 했어. 뭐 공부도 하긴 했지만. 맞아요. 내일은 수행이 3개. 수행이 3개. 다 했어? 다 마무리하고 방송 보러 왔니? 다 마무리는 했겠지. 내일이 3개나 있는데 설마 안 했겠어. 흐. 어머니가 또 참외를 주고 가셨다. 참외. 몰랑.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지. 수행 좀 안 해도 괜찮은데 요즘은 그거 잘 안 되지 않나? 요즘은 수행평가가 내신에 다 들어가잖아. 자격증은 제가 대입 말고 취업 준비 중이라 따야 되고, 대회는 특성화고 시내 대회? 특성화고지. 음. 그 대회에 나가서 뭐 하면은 나중에 취업하고 뭐 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코더도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네, 고등학생인데도. 다들 바쁘네. 우리 애들은 다 바빠.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어. 인간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들 하잖니. 가혹하다고? 김치만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요즘 집 와서 과제하고 수행 준비하고 이러면 잘 시간이 없어요. 아 진짜? 세네 시간 자는 건 너무 적긴 하다. 고등학생인데 세네 시간밖에 안 자?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응? 자고 싶은데도 못 자게 하는데. 아니,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몇 시인데? 집에 몇 시에 오길래 수행을 다 하고 나면은 그래?
9시? 그러면은 학교 수업 끝나고 9시 이전까지 그러면 대회 준비하고 집에 오고 그러면 9시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시간이 없구나. 근데 뭐 그렇게 할 게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랑 수행을 시키나? 요즘은 또 다른가? 우리 때는 그냥 뭐 대충 하면 끝났는데. 나보다 스케줄이 빡센데? 양이 많다고? 아니 얼마나 많길래 3,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야? 3, 4시간 잔다는 거 뭐 새벽 2, 3시까지 그런다는 거 아니야? 집에 9시에 와서 뭐 씻고 뭐 하고 뭐 그래서 한 10시부터 한다 그래도 4, 5시간을 그러면은 과제랑 공부를 하는 거야? 너무 빡세다. 대회는 언제고 자격증 시험은 언젠데? 사실 1시간 정도는 놀고. 근데 놀아야 돼. 맞아. 나도 아무리 바빠도 나는 쉬는 시간을 꼭 챙기는 사람이라 무슨 마음인지 그건 알아. 30분 정도는 욕하는데 쓰는 시간. 그치. 욕도 해야지 사람이. 응?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하지. 어떻게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거를 그대로 계속 가지고서 응? 하는 건 힘들지. 대회는 다음 주고 자격증은 거의 매달 1개? 진짜 많으면 2개? 음, 자격증을 여러 개를 따나 보구나. 다음 주에 대회 끝나면 좀 여유 생길 듯해요. 자격증은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따는 거야? 2학년 때 팽팽 놀아서? 컴퓨터 자격증이랑 전공 관련이랑 언어, 음, 다 따놓으면 좋은 거기는 하네. 컴퓨터 자격증은 근데 사실, 야, 근데 그것도 따놓긴 해야 돼. 맞아. 이게 자격증하고 또 활용할 줄 아는 거하고의 뭐 약간의 갭 차이가 살짝 있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요즘은 자격증이 있어야지 뭐 내가 이걸 다룰 수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 포기도 못하고 욕하면서 하는 중이에요. 고생이 많네. 그치, 없는 거보다는 훨씬 낫지 있는 게. 어. 내가 하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언어 자격증이라 그럴까? 그 점수 안 땄던 거. 솔직히 일본어도 엔간한 일본어 나 좀 공부해서 뭐 JLPT 몇 급 있다 하는 애들보다 내가 일본어 잘했는데도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안 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자 공부를 안 한 거지. 한자 공부를 해야지 이제 시험을 보니까 그런 시험들은 한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안 딴 건데 일본어도 그랬고 영어? 영어는 안 본 건 아니야. 옛날에 고등학교 때 토익 보고 대학생 때 토플도 한번 봤었어. 근데 이제 그 뭐지? 점수 토익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점수가 몇 년 유지되고 나서 이제 그 갱신을 안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없어진 거고 토익하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토익은 왜 봤지?
그냥 학교에서 보게 했었어. 그래서 공부도 안 했었어. 그냥 보라 해서 본 거였어. 토익은. 그때 몇 점 나왔더라? 몰라. 기억도 안 나. 대충 잘 봤어. 막 완전 초고득점은 아닌데 잘 봤었어. 토플은 진짜 기억도 안 난다. 뭐였지? 토플은 그냥 점수가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나오잖아. 뭐가 기억도 안 나. 그것도 대학교 때 그냥 어쩌다가 본 거여가지고 그것도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언제 학교에서 토플 시험 볼 수 있게 해준대. 그래서 말하다가 그냥 본 거였거든. 토플 이러다가 봤는데 그것도 뭐 한 그냥 평범하게 나왔던 것 같아. 공부 좀 했었으면은 또 달랐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영어하고 일본어는 딱히 자격증이나 그런 거가 없어서 가끔 좀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좀 있었고, 독일어는 그래서 독일에 갔었을 때 이제 학교 시험을 보고 뭐 하려면은 그 수료증, 그러니까 몇 단계 수료증 이런 게 있었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독일어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험을 봐서 어학원 통해서 시험을 봐서 일정 단계 시험 통과 이제 수료증을 받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JLPT 같은 그런 시험이 있어요. 독일어도 다프라고 Deutsche als Fremder라고 해가지고, 더이치가 독일어고 als Fremder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시험인데 DAF라고 줄여서 불렀구나. DAF 해가지고 DAF였는데, 아무튼 그거가 이제 일본어로 JLPT, 영어로 치면 토플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DAF를 시험 봐서 그 요구되는 그 단계가 있어요. 학교 과별로, 그리고 석사, 박사 뭐 이런 거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하고. 커비 마냥 교수님을 삼켜서 능력을 흡수하고 싶다. 나를 삼킨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영어랑 일본어 회화 능력은 뭐 흡수할 수 있겠다. 내 안에 교수님 있다. 빠밤 빠밤. 돼지가 된다? 어라 그건 좀. 지금도 돼지라 뭔다이나이. 돼지? 뭔다이나이. 나는 그치, 외국어는 솔직히 그게 있지. 사람마다 딱히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어도 타고난 약간 좀 잘하는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감각이 좋다랄까? 익히는 감각이 좋다랄까? 사람마다 다 그런 게 다 있잖아. 나는 그게 외국어였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익히는데 별로 어려움을 못 느꼈고, 어, 지금도 외국어 공부하는 건 솔직히 재밌어요. 대부분의 공부가 사실 나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들은 별로 싫어하지 않는데, 시험을 보는 게 싫은 거지, 기본적으로. 시험을 봐서 점수를 얼마 이상 내야 되고 그 점수로 내가 뭘 해야지만 합격이 돼서 자격증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는 것 자체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 시간만 있다면 나는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다른 것들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러는 게 되게 좀 스트레스고 싫고, 자격증 딸 거로 공부하는 거면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외국어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어차피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면 좋은 거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 외국어는. 음 언어적인 재주가 있으면 이래저래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해요. 솔직히 살면서 외국어를 할 줄 알아서 이득 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단적으로 이제
뭐 우리 방 고인물들은 다 알잖아. 내가 옛날에 독일 가려고 회사 다녔었을 때, 그 회사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성악과 졸업하고 한 음대 예체능 출신인 애가 어떻게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일을 했겠어요, 솔직히. 근데 딱 하나야. 장점이 딱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계기랄까? 그러니까 뭐 예체능을 공부했다고 일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예체능 쪽 출신들 중에도 일머리 좋고 일 진짜 빡싹하게 잘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회사 안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거 보면은 진짜 별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하는 것들 진짜 막 미친 듯이 어려운, 내가 스펙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솔직히 진짜 극소수잖아 그거는. 음. 근데 문제는 기회를 얻기가 힘든 거지. 그 스펙이 낮으니까. 예체능 쪽 친구들이 특히 그런 과부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걸러지니까. 근데 내가 기회가 됐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영어 할 줄 알았던 거. 어. 우리 회사 사장님이 독일인이어서 한국어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직원들하고, 또 독일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영어를 쓰고, 사장님도 영어를 쓰니까 다들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그냥 장점이었던 것 뿐이에요. 내가 방송에서 되게 자주 얘기했잖아. 그 사장님이랑 최종 면담 때 나한테 너 성악했는데 왜 이런 회사에 지금 지원을 했냐라고 물어봐서 I need a money라고 대답했다니까. 그랬더니 빵 터졌다니까. 솔직히 진짜 어려운 영어 한 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물론 그 앞에 다른 이제 대화들을 다 영어로 했죠. 너 영어 잘한다 그러길래 막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어 같은 거 좀 공부도 하고 했다 막 이러면서 막 해외 나가본 경험이 있냐, 그냥 뭐 여행 가본 적은 있어도 뭐 살아본 경험이나 그런 건 없다. 어학이나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없다. 그래서 막 근데 영어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고맙다. 말해서 막 영어로 쏴라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좀 이제 중간에 막바지에 이제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독일 사람이라서 독일인들은 대부분 약간 자기네 나라의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싸이 하는 것처럼 do you know 베토벤, do you know 슈베르트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걔네들은 자기네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이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 세요. 그게 있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가지고 자기도 뭐 클래식 음악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뭐 성악하는 사람이면은 독일 곡도 많이 했냐. 그래서 나 독일 곡 제일 좋아하고 사실 독일로 유학 갈 생각도 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것도 사실 돈 벌어서 유학 가고 싶기도 하다. 막 그래서 막 좋은 생각이다. 나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약간 이런 거 말하는 거를 좀 그래 하는데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또 더 좋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막 써라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서 왜 이게 회사를 지원했냐 결국에 맞아 I need the money라고 했지. I need the money 말때 막 깔깔깔깔 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위트 있게 받아준 거지 그 사장도 내 말을. 나는 이제 물론 진실을 말한 거지만 앞에 이제 영어를 다 많이 했고 내 상황을 다 알려준 상황이니까 그런 약간 진취적인 모습을 오히려 좋게 봐줬다라고. 내가 막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유학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를 막 아니 회사를 그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진취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 계획적인 사람으로 바라봐 주니까 나도 이제 진심이지만 약간 웃기게 말한 거지. 되게 막 거기에 빵 터져가지고 깔깔깔깔 웃더니만 마음에 든다고. 그러고 일하기로 했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나한테 같이 일하자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진짜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 이제 입사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뭐랄까 내가 받았던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뭐 많이 이건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회사가 이제 사정이 변하고 뭐 하면서 사장하고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팀에 나밖에 안 남았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사장한테 당당하게 욕을 할 수 있는 거였던 거지. 지금 우리 팀에 너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너가 원하는 말을 저쪽에다가 전달하고 일을 진행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내 일도 아니었던 것까지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돈을 요따시만큼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돈 내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영어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은 진짜 크나큰 장점이다. 언제나.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항상 어린 친구들,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외국어 공부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솔직히 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이미 다른 거 공부 알아서 잘하고 성적 다 뽑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진짜로 필요한 공부가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외국어 공부하라고요. 그냥 막 단순히 토익, 토플 막 점수 몇 점 이딴 거 말고 진짜 저기 회화 막 외국어원 이런 데 가가지고 실제 외국인들하고 맨날 영어로 떠들고, 아니면 다른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그 나라 언어로 맨날 떠들고 얘기하고, 그거를 또 글로도 쓰고 걔랑 이렇게 텍스트도 주고받고 그래서 실제 회화를 할 줄 아는 외국어 공부를 하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애들 진짜 많잖아요. 막 토익 토플 진짜 초고득점 받는데 외국인하고 헬로우 이러면서 얘기 시작하는 애들 진짜 많잖아 우리나라에. 쓸데없는 공부만 디립다 한 애들.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야, 말을 할 줄 모르잖아. 근데 외국 사람 기준에서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얘는 영어를 못하는 애구나로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나도 성악을 전공을 해서 독일까지 가봤잖아. 나도 독일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야.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있고,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어학 점수가 있다 그랬잖아. 아까 그 다프라는 게 그 단계, 그러니까 베츠바이, 그러니까 성악, 그러니까 음대 석사 과정을 수료를 하려면 베츠바이라는 단계, 그러니까 B2예요. 영어로 치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B2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B2라는 단계의 어학 증명을 보유를 해야 돼. 그게 중고급 과정이거든요. 중고급 과정. B2 단계가 필요한데 B2를 다 따요. 안 딸 수가 없어. 왜냐면은 B2가 없으면은 학교를 다니던 중에도 제적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다들 따요. 한국 친구들. 근데 레슨 들어와가지고 교수님이 독일어로 막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얘기를 해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교수들 입장에서 돌아버릴 것 같다는 거야. 아니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만 수료를 시켜주는 그 기준으로 그 어학 베츠바이 자격증을 넣어놓은 건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얘 너 어학 자격증 안 땄니? 하면 물어보면 베츠바이 있대.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진짜.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그걸 진짜 잘해요. 시험을 위한 공부, 점수 받는 공부를 되게 잘해.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점수는 따. 근데 선생님이 말하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애들이 원체 독일을 많이 가고, 우리나라 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애들이 독일에 많이 오지만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 유학을 많이 가서 한국의 독일인이 진짜 차고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음대 교수님들도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걸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입시 시험 볼 때 인터뷰를 해요. 독일어로. 간단한 인터뷰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이제 진짜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독일어를 하나 파악을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나는 이제 독일어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나가기 전에도 좀 하고 나갔었고,
독일에 도착해서도 초창기 몇 개월 동안은 솔직히 노래 연습보다 독일어 공부를 더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어가 좀 됐었어. 원래 언어적 감각이 좀 좋으니까 금방 익히기도 했고, 어학원 선생님들도 다 나보고 독일어 잘한다고 해줬고. 그래서 제일 웃겼던 게 뭐였냐면, 그 나도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이제 막 나한테 이제 도움을 주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독일 입시 단계를 도움을 주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선배 중에 자기가 독일어를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자신감이 있었던 선배예요. 잘하기도 했고 실제 그때 극장에서 활동도 하고 있었고 독일에서 이제 몇 년 됐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던 형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딱 우리 그게 있어. 그 입시 시험 보려고 실기 시험 보려고 이제 심사위원들은 저기 객석에 앉아 있고 내가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올라가서 인사 딱 하고 처음에 이제 막 자기 소개 겸 오늘 자기가 부를 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아주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짜가지고 하니까 다들 거기서 고기같이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입시 시험 볼 때 자기가 독일어를 잘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독특한 걸 이렇게 짜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 거를 한번 짜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막 딱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티를 내기 어떻게 티를 내야 될까 잘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거야. 그 독일은 되게 구식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뭐 이렇게 원서 접수 같은 거 다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써서 제출하잖아. 인터넷으로 제출하잖아. 독일은 아직도 그 서류 제출 우편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자필로 써가지고 아니면 인쇄를 하더라도 서류를 무조건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악보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시험 때 칠 노래 부를 실기곡 악보랑 목록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내놔야 돼. 보냈어요. 근데 보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이제 준비하다가 곡이 바뀔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잘 안 해요. 그 요건만 충족하는 곡으로 바꾸면은 뭐라고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들 이제 당일날에 아 내가 곡이 바뀌었다 하고서 바뀐 곡 목록하고 악보를 이렇게 심사위원한테 먼저 준단 말이에요. 먼저 주고 그러고 무대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냈던 거랑 달라지면. 근데 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원서 접수할 때 1차로 보낸 거가 있었고 2차로 당일날에 보낸 게 있어. 당일날에 가져와서 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달해 달라고 줬는데 걔가 전달을 안 해준 거야. 심사위원한테. 심사위원이 그 예전에 그냥 우편으로 보냈던 걸 보고서 그래 너 이런 거 준비했구나 이거 불러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바꿨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심사위원이 안 줬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설명을 한 거야. 아까 저쪽에 맡겼는데 이렇게 지금 반주 쪽에만 악보가 전달이 되고 심사위원 쪽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미안하다.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바꿔서 지금 여기는 바뀐 악보를 갖고 있다. 그래 그럼 뭐를 갖고 있냐? 그래가지고 내가 리스트를 독일어로 줄줄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랬대요. 그리고 너네가 말한 뭐는 이거고 그 나머지 자유는 요거로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독일어로 그걸 설명을 다 한 거잖아 내가. 그래서 딱 말하고 나니까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오케이 이러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 순간 이거 일부러 하면 좋겠는데 내가 독일어 능력만 되면 일단 내가 독일어를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겠는데 싶은 거야. 오히려 독일어 많이 말을 하면서 점수가 딸 수 있잖아. 세상에 얘는 독일어로 말할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로. 이거 뻥 아니야. 진짜야. 특히 입시 아직 대학교 그러니까 석사 과정 입학을 안 한 입시 시험을 보러 온 애들은 독일어 못하는 애들이 허다하니까.
진짜 그렇게 바라봐. 얘는 독일어 할 줄 아네 세상에나 막 이러고 쳐다봐 진짜로. 나 입시 레슨 해주던 독일 교수님도 나한테 그랬었어. 너는 독일어를 할 줄 알아서 장점이 많다고 가서 말 많이 하라고 막 나한테 그랬었거든. 진짜 엄청난 이득이었지.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했던 그 학교 시험 끝나고 연락 왔었어 나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이런 방법을 써먹어야겠구만 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느꼈죠. 이미 늦었었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그 학교가 이제 시험 봤던 학교들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막 이랬었어. 조금만 더 빨리 알았었으면 모든 학교에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보여줬을 텐데 아쉽구만. 근데 진짜 아무튼 뭐 이거는 내 경험담 그냥 내가 좀 재밌게 얘기를 한 거고, 독일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일본어가 됐던 뭐 중국어가 됐던 어떤 언어가 됐건 회화를 할 줄 아는 거는 엄청난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제 여전히 영어를 우리 많이 쓰잖아요. 영어를 많이 쓰고 영어가 여러 방면에서 언제든지 또 통용되기 쉬운 언어다 보니까 영어를 토플 같은 거 점수 따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토익 토플 같은 거. 특히 뭐 어떤 대학교는 아예 토익 점수가 없으면 졸업을 못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공부도 굉장히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회화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무슨 어디 막뭐 이태원 그 골목에서 사귄 친구들과 나는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이런 수준 말고 정말 조금 제대로 영어를 조금 회화를 배우는 걸 전 추천을 해요. 어. 생각보다 그런 시스템들 한국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외국어 회화 공부할 수 있는데 어학원 같은 곳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특히 영어는 뭐 과외로 할 정도로도 있고, 근데 그 과외는 뭐 물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만 되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회화 공부예요, 회화 공부. 진짜 단순히 토익, 토플 점수 있는 거하고 실제 실무에 들어갔을 때 회화를 할 줄 아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진짜. 아무튼 어, 이제 꼰대 같은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다들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좀 자기 개발이라 할까요? 자기 개발로서 그렇게 열심히들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교수님 했다. 그렇지 뭐 꽃모 교수님인데 뭐. 자, 이제 화장실 다녀오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티메시아 하기로 했죠. 저희 간만에 소울라이크를 하는데 화장실 다녀오고 한 다음에 이제 플스로 접속해서 티메시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잠깐 갔다 오는 동안 쉬고 계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네, 다녀왔습니다. 자, 플스를 아까 켜놓기는 해가지고 화면 좀 이렇게 전환만 해가지고 엄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안 켜지니? 절전으로 들어가 있었구나. 서터레지. 절전 모드가 들어가 있었네요. 좋아요. 자, 일단 음악을 끄고 이제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방금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자,